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349명으로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수도권은 다양한 집단에서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닷새째 200명을 넘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자세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오늘 오전에 나온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발표한 신규 확진자는 349명으로 이 중에 320명이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의 수는 어제와 같은 수준이고요. 사망자는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이 132명으로 서울은 지금 엿새째 100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경기와 인천을 모두 합친 수도권이 217명이니까 전체 확진자의 60%가 넘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강원 지역이 두드러지는데요. 45명입니다. 원주와 횡성 철원에 이어서 춘천도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렸습니다.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도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역시 오늘부터 1.5단계 시행됩니다. 수도권 환자 현황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닷새 연속으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는데요. 최근 일주일 평균을 따져봐도 일일 환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수도권은 오늘부터 거리 두기 2단계로 올렸습니다. 최근 감염 확산의 특징적인 부분은 젊은 층의 확진자가 많다는 겁니다. 확진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건 20대로 전체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다가 40대 이하 확진자를 모두 합치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데요. 지난 9월 40대 이하 젊은층 확진자가 30%대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특히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한 전파가 이뤄질 위험도 큽니다. 네, 이 정부가 특히 3차 유행이 더 위험하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은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겨울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유행과 이번 3차 유행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1차 유행의 경우에는 지난 봄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었고요. 2차 유행은 8월에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가 그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1, 2차 때와는 달리 특정할 집단이 구분되지 않고 있고요. 가장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집단 감염 사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오 기준인데요. 노량진의 임용학원과 관련된 확진자가 81명까지 늘어났고 동대문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회를 통한 추가 감염이 이뤄지면서 모두 76명입니다. 경기 용인의 키즈카페는 5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통한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과 용인의 어린이집 오늘부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는 새로운 집계가 발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로 높아졌습니다. 음식점은 밤 9시부터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요.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수칙 더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엿새째 하루 1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나와 교회, PC방 등 일상 속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람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과 또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 가족이 다닌 마포구의 한 교회에서 어제 교회 관계자와 가족 등 1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1명이 됐습니다. 이 교회는 역학조사에서 입구가 3곳으로 관리가 어렵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가 미흡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예배 후 소모임을 갖고 간식 및 식사를 함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1명이 지난 18일 처음 확진된 후 어제 이용자 10명과 가족 7명 등 1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사우나는 아파트 부대시설로 지하에 있어서 환기가 어려웠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 내 사우나에서도 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PC방, 헬스장, 체육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서울의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3명으로 엿새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함께 사람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만큼 민주노총에도 내일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민주노총을 포함해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에서는 집회를 자제해 주시고 개최 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9명 이하로 인원을 줄여 여러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주엔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될 걸로 내다보면서 거리두기 격상 효과는 다음 주쯤 나타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60대 남성이 금고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60대 남성 A씨가 직원 B씨와 C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했던 구모 씨 등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년 동안 모두 약 2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다시 코로나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충남 공주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세종에서 병원 직원 2명이 확진된 뒤 이들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간병인 등 13명이 추가 확진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이 공주 요양병원에서 모두 15명의 확진자가 나온 건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충남 공주에 있는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나왔습니다. 먼저 어젯밤 세종에서 40대 여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은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 간호사이자 세종 도담초등학교 보건강사로 확인됐고 나머지 한 명은 푸르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였습니다. 방역당국이 밤새 해당 요양병원 환자와 의료진, 직원 등 모두 286명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환자 10명, 간병인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된 환자 연령대가 90대 2명, 70대와 80대 7명 등 대부분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와 병원 직원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혹시 모를 추가 감염에 대비해 요양병원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확진된 요양병원 간호사가 근무한 세종 도담초등학교는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20명과 보건교사 1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학교는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천안에서는 4명이 추가됐는데 기존 확진자의 가족인 50대와 노량진 임용고시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20대 등이 확진됐습니다. 또 아산에서 2명, 당진에선 1명의 추가 확진자가 각각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부산에서는 한 달여 만에 2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장년층이 참여하는 한 음악 소모임과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관련 확진자만 20명이 넘습니다. 부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예슬 기자, 이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부산에서는 모두 18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13명은 앞서 충남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의 음악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음악실 관련 확진자는 어제 확진자와 연쇄 감염 확진자까지 포함해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해당 음악실과 관련한 접촉자를 105명으로 파악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해당 음악실의 주소를 공개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음악실 장구교실 강습생 중 일부가 지난 20일 울산에서 실시된 장구 시험에 참여했고 시험장에서 접촉한 울산 지역 확진자도 3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악실 관련 부산과 울산 확진자를 합치면 20명이 넘습니다. 부산에서는 또 초등학교 재학생 확진자가 나와 접촉자 27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생의 부모도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 전 학년의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현재 350여 명의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으며 금융센터 전체에 대한 긴급방역이 실시됐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서울과 경남 등에서 전파된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확산세를 감안해 2.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서울의 서초구 사우나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22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2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마포구 소재 교회와 관련하여 23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는 99명입니다. 노량진에 위치한 임용 단기 학원과 관련해서 7명이 추가되어 총 8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 친목 모임과 관련하여 과거 미분류 사례였던 노래방 관련 확진자들이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됨으로써 19명이 추가되어 총 39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서초구 사우나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21일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되어 총 62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유흥주점 관련해서 26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2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남동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하여 6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3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키즈 카페와 관련하여 19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3명입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입니다. 충남 공주시 푸르메 요양병원 관련해서 지난 11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14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1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부산, 울산 장구 강습과 관련하여 23명이 추가되어 현재 총 24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지난 11월 20일 아랑 고고장구 울산 지회에서 장구 시험 참석자 그리고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또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마지막으로 강원도 철원군 군부대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44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개발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항체 치료제 임상 시험과 관련해서 현재 임상 2상 시험에 17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진행 중인데 목표 300명 임상시험 환자 모집에 292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내 환자 목표 30명은 초과 달성되어 31명이 등록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어제까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중 목표로 했던 300명 환자 모집은 달성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해 주신 환자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의료기관 분들 무엇보다도 항체 치료제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 등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참여,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미 발표드린 대로 코로나19 백신 분야에서는 DNA 백신 한 종이 지난 6월 11일 임상시험 승인되었고 어제 합성항원 백신 한 종이 임상 승인되어 현재 국산 백신 2종이 임상시험에 진입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예측하기로는 빠르면 연내에 모두 3종류의 국산 백신 후보주 모두가 임상 착수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장 치료제 임상 시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상 이상 시험에 12개 의료기관에서 어제까지 16명의 환자분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상 시험에 응해 주신 환자분 또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의료기관, 해당되는 기업, 연구소 등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혈장 확보를 위해서 지난 11월 16일부터 대구에서 단체 혈장 공여가 3주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천지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대구광역시 그리고 지원해 주고 계신 대한적 십자사의 노력에도 깊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까지 혈장 공여에 총 4,239명이 의사표명을 해주셨고 이 중에 혈장 모집이 완료된 분은 2,898명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 현재 71개 병원에 총 887명의 환자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단 감염과 관련된 유형별 발생 추이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2주 전과 그 2주 전부터 약 한 달 전인 10월 말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현재 46주차, 즉 2주 전인 11월 8일부터 11월 14일 사이에 집단 감염의 발생 건수가 총 41건으로 약 한 달 전인 43주차, 즉 10월 중하순인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적으로 더 우려되는 것은 집단 감염의 발생 장소가 가족 지인 모임이 약 한 달 전, 즉 43주차에 6건에서 46주차에 18건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43주에는 1건에서 46주차에는 1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접촉 빈도가 높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불효불급한 모임 참석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동시에 여전히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집중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마스크 미착용 등과 관련된 지적이 많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주로 학원들인데 체력 전문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야기와 격렬한 운동 사례가 신고되었고 또한 재수 전문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역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음이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학원, 컴퓨터 학원에서도 체온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동시에 마스크 착용이 불량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태권도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음식을 나눠 먹거나 또 커피 학원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시음컵 집단 사용도 신고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늘 0시부터 앞으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총리님의 지시도 있고 방역 관리에서 솔선수범하여 강화 방안을 실천하고자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 즉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 인원의 3분의 1 재택근무,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불효불급한 출장 금지 등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또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모든 불효불급한 모임은 취소, 연기하고 모임이 필요한 경우라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며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모임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언제나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연말 연시의 행사, 모임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에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불효불급한 모임, 약속을 미루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시 대유행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시금 위기 상황을 맞이한 현재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관건은 일상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조차도 또 만남조차도 얼마나 줄이고 자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순간은 언제나 위험하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구한 표현이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중 집 밖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식사 중에, 목욕 중에 등 어쩔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미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활동 범위가 넓고 또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가져주시고 거리두기 강화가 더 필요합니다. 최근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동향이 그러합니다. 젊을수록 더욱 2020년 모임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번 연말 연시는 대면 모임 없는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변의 고위험군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역량을 보존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이 마지막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방법입니다. 절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당장 하는 것만이 우리 주변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재수생 등의 안전한 수능 시험 진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무백신의 마지막 겨울, 아마도 일부 국가에서 그리고 극히 그 국가의 일부를 대상으로 연내에도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가 예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달 간격에 2회 접종되는 백신이고 또 콜드체인 등 진행 경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정과 전략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는 상황 없이 계획대로 일정에 맞추어서 필요한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에 대해서 절대 불안해하지 않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환자 규모가 작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방역도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곧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내 백신 후보 3가지도 그중에 2종은 이미 일상 진행 또는 진입한 상황입니다. 치료제도 오늘 말씀드린 대로 특히 항체 치료제는 임상 2상 시험의 환자 등록이 아마도 오늘 중 완료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결과를 봐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식품의약처 등의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여정이 남아 있지만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의 유행 때에는 우리가 만든 치료제와 백신으로 우리 국민들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의 노력, 또 온 국민의 생활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전 방위적 대응이 더해지면 지금의 어려운 고비도 또 다가올 금년 겨울도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은 2020년 함께 생활하는 가족 외에는 모임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이 코스피가 오늘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닷새째 이어지는 상승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현태 기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얼마입니까? 네, 코스피는 조금 전인 오후 2시 기준으로 2614.64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3.69포인트 오른 2616.28에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오전에 2620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코스피 상승은 오늘도 외국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4,500억 원어치 넘게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14거래일 연속 파는 주식보다 사는 주식이 더 많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1,500억 원 가까이 샀고 기관은 5,8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우리나라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넘게 늘었습니다. 실제 주가도 철강과 반도체, 배터리 업종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재확산하고 있지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등이 모두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오후 2시 기준으로 달러당 1,110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이 1도까지 내려가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 강원 동해안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가 12도, 부산이 1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